안녕하세요. 지식공전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속이 꽉꽉 들어찬 정책주간지 공감과 함께하는 콜라보 프로젝트입니다. 어느새 휴가철이라고 왔습니다. 언제 가야 할지는 정해져 있지만 가야 할 곳을 고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코로나 때문이죠. 과연 내가 가는 곳은 안전할까? 하는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이 질병은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한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싹병, 에이즈, 에볼라, 메르스 등 많은 질병이 있었죠. 하지만 우린 이겨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질문이 생기죠. 대체 어떻게? 이번엔 휴가철에 맞춰 코로나19 시대에 인류가 어떻게 질병을 이겨내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로 인류 최대 위협이었던 흑사병을 중심으로 말이죠. 첫 번째, 문제를 얼마나 빨리 인식하느냐. 흑사병의 원인은 중앙아시아의 쥐벼룩을 숙주로 하는 박테리아입니다. 1347년 몽골군은 크림반도에 있는 제노바의 식민도시 카파를 침공합니다. 하지만 카파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죠. 결국 몽골군은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투석기로 성 안에 쏘아 날립니다. 문제는 카파에 날아든 이것이 바로 흑사병에 걸린 시체였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던져놓은 시체 때문에 박테리아는 카파를 덮쳤고 이후 카파를 출발한 제노바의 상선이 시칠리아의 메사나에 도착하면서 일은 커집니다. 유럽 전체에 전염병이 퍼진 겁니다. 문제는 이 배에 탄 사람들입니다. 흑사병은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짠! 하고 터진 것도 그 전이 잠복이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선단의 선원들은 갑자기 나타난 고름, 괴질로 인해 이미 상당수가 죽어있던 겁니다. 이쯤 되면 이 사람들 상륙을 할 때 주의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결국 이들은 시칠리아에서 강제 추방됩니다. 하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이렇게 불과 3년 만에 전 유럽을 초토화시킵니다. 이는 코로나19 때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법칙에 기댈 수밖에 없겠네요. 두 번째, 정부의 올바른 대응. 흑사병으로 유럽의 인구는 지역에 따라 최대 70%까지 몰살당합니다. 근데 그 중에는 15% 선에서 막아낸 것도 있었죠. 밀라노가 그런 도시입니다. 흑사병이 돌자 그들은 의사, 즉 전문가 집단에게 사태를 맡깁니다. 그래서 신속히 환자들을 감금했지요. 말 그대로 감금입니다. 먹을 것도 안 주고요. 그냥 가둬버렸어요. 하지만 다른 곳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혼란이 생기는 게 두려워, 이익이 사라지는 게 두려워 이를 덮으려고 했지요. 이집트가 대표적입니다. 이집트는 주변국들에 비해 유난히 타격이 컸는데 그 이유는 바로 노예였습니다. 14세기에 정권을 잡은 군부 정권 맘루크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예를 수입해왔습니다. 따라서 수뇌부는 흑사병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뻔히 알아도 이를 방조했지요. 이렇게 도시 인구가 반토막나는 상황까지 왔고 이집트를 받쳐주던 상인, 도시노동자가 대량 몰살당했습니다. 이러자 이집트의 경제는 박살났고 맘루크는 부족한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 백성들을 두들겨 댔습니다. 이렇게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결국 이집트의 경제가 무너지지요. 이렇게 무너진 이집트의 역할을 인도, 포르투갈이 대신하게 됩니다. 밀라노와 이집트의 운명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제대로 대처한 곳은 그야말로 광명을 찾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자신이 가진 영광을 모두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시달리고 있지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빨랐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K방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렸지요. 하지만 이 K방역은 정부만 잘한 게 아닙니다. 또 하나의 주인공이 있지요. 바로 우리 국민들입니다. 인류는 흑사병을 극복해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했었다가 정답입니다. 병의 원인이 부분적으로라도 밝혀졌다. 이걸 하지 말라고 한다. 그럼 보통 안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지식이죠. 하지만 인간들은 절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날까지도요. 2019년에 몽골에서 마멋의 생고기와 간을 먹는 바람에 흑사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쯤 되면 주의를 해야 할 텐데 이후에도 마멋을 생으로 먹는 사람들은 계속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대처해줬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해줬고 정부가 믿음을 주면서 행동했고 그리고 국민들 그 믿음에 답했지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시험대에 놓여있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는 그 시험대 중 하나일 겁니다. 적어도 정부는 이 시험에서 손을 뗄 생각은 전혀 없나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을 진행합니다. 강원도 속초, 경기도 수원시, 인천시 중국의 세 곳인데요. 이는 코로나 시대에 맞춰 맞춤형 여행지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정보를 잘 활용한다면 감염자가 갑자기 나와도 그곳을 피해갈 수 있겠지요.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의 대응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협조가 없으면요 이 서비스가 잘 작동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 확진이 됐으면 솔직히 밝히고 검사를 한다면 기꺼이 응해주는 것이 이 서비스를 살리고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는 양쪽의 호흡이 맞았을 때 가장 이상적인 국가가 된다는 것을 역사가 말해주거든요. 여러분 좋은 휴가 되세요.